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비가 오는 날인데도 잘 꽉 채워주셔서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청년세대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 1기 위원장이었고 지금은 서울시 청년명예부시장 활동을 하고 있는 김연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사회자님의 말씀을 참 잘 따라주시네요. 이 표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사실 이 표지에 담겨 있는 그대로입니다. 저는 저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싶은 것은 결코 그것이 청년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습니다. 올해 아직까지 일어나고 있는 1%에 맞선 99%의 저항, 그리고 이 저항의 주역에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왜 청년들이 이 저항의 주역에 서게 되었을까? 그것은 불평등한 이 사회, 양극화가 너무 극심해진 사회에 결국은 청년들이 사회적 약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시장님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사회적 약자가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저항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청년이란 이름은 때로는 비정규직으로, 때로는 여성으로, 때로는 장애인, 때로는 노인이란 이름으로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결코 청년만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99% 모두의 이야기,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알바천국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여자 1호가 있습니다. 누구나 가야 되는 대학 졸업장을 따기 위해서 별로 가고 싶지 않은 대학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래로는 한 살 터울의 남동생들이 있기 때문에 대학 등록금이 너무 비싸 1학년 때부터 학자금 빚을 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1호는 대학을 졸업했을 때 빚바랜 졸업장보다 2,800만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학자금 빚을 더 떠안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를 졸업하면서 묻지마 취업, 묻지마 알바를 끌도 없이 그 굴레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또 다른 여자 2호가 있습니다. 이 여자 2호는 남들이 보기에 너무나 부러운 스펙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거의 만점에 가까운 토익 점수, 그리고 서울로 편입을 해서 유명한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펙을 가진 이 친구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영화판에 뛰어듭니다. 근데 막상 영화판에 뛰어들어 보니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을 매달 체불 당하면서 상사들의 성희롱과 갖은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도 찍소리도 못하고 겨우겨우 버티다 어느 날 갑자기 밥을 먹는데 사장님이 너 오늘부터 해고야 라고 말해서 쫓겨납니다. 영문도 모른 채. 그리고 나서 그 영화사 일은 아무런 경력도 되지 않고 나이만 찾기 때문에 결국 경력도 없이 나이에 걸려 갈 수 있었던 일은 파견직 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겨우 계약 만료를 마치고 나온 그녀에게 그의 아버지가 그랬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자주 일을 바꾸니? 왜 못 버티니? 그럴 때 이 여자 이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기의 딸이 직장에서 어떠한 처우를 당하고 있는지 아시고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계속 버티라고만 하시는 걸까? 내가 이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펑펑 울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을 먹으며 알바를 하는 남자 1호도 있고요. 그 편의점 알바가 너무 돈이 적어서 돈을 조금 더 벌려고 야간에 택배 상하차 알바, 지옥의 알바라고 불리웁니다. 이 일을 컨테이너 벨트 마냥 하고 있는 남자 2호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또래들이 알바를 하는 것이 못내 보고 싶지 않아 사당역에 질비한 키스방 간판을 애써 외면하는 여자 3호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이야기는 청년 유니온 조합원들의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청년들의 얘기가 청년 유니온 조합원들만의 그리고 어떤 특정한 개인들만의 이야기인 것일까요? 올해 1월에 언론에 기사가 났습니다. 실질 청년 실업률 30%라고요. 즉 4명 중에 1명 이상은 실직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일을 하는 나머지 3명은 어떨까요? 3명 중에 2명은 계약직으로, 파견직으로, 도급직으로, 임시직으로 결국 비정규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청년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얼마 전에 청년 유니온에서 청년 가계부를 발표했습니다.
이 가계부에서 충격적으로 밝혀진 것이 자기가 버는 임금의 60%를 기본적인 생활비에 다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40% 중에서도 학자금 같은 빚을 갚기 위해 23%를 지출하고 있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17%가 되는 소비를 가지고 노후를 설계하고 뭔가 저축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겠죠. 사실 이 사진은 부끄럽지만 제가 얼마 전까지 살던 고시원 모습입니다. 보시기 어떠세요? 숨이 막히시지 않으세요? 네. 저도 여기서 1년 가까이 보증금이 없이 살았는데 서울에서 월세를 구하려면 평균 50에서 70만 원 가까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월세를 줄이려고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반지하, 옥탑방, 그리고 이런 고시원입니다. 사실 저는 이 고시원에 살 때 제 나이가 결혼할 나이가 되었지만 결혼은커녕 이 고시원을 도대체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밖에 제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2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청년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3대 질병이 우울증, 폐결핵, A형 간염이라고까지 하는데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청년들의 현실을 그냥 지나칠 수 있을지 저는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청년들이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 청년들의 꿈이 너무 과해서 혹은 너무 눈이 높아서이기만 한 것인지 저는 이 사회에 사실 되묻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꾸는 그 당연한 꿈과 실제로 마주하는 현실 사회에서 생기는 이 넘지 못할 괴리. 사실 이 괴리가 청년들의 근본적인 불안이라고, 누가 저에게 왜 그렇게 불안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청년들이 더 힘들었던 것은, 그리고 저가 정말 힘들었던 것은 제가 혼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혼자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 그것이 정말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저도 나이 30살까지 학자금 빚을 갚고 고시원과 반지하방을 전전하면서 그냥 이것은 다 나의 문제고 내 탓이라고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계속 무기력감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렇게 나이 30을 먹고 어느 겨울날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던 저를 어떤 선배가 찾아왔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소주 한 잔을 저에게 건네며 그 선배가 저에게 어떠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안이 지금은 저의 삶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저도 수많은 학자금 빚과 이런 걸 갚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형마트에서 부당한 대우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때 당했던 그 부당한 대우, 그럼에도 그것을 친구나 부모님께 털어놓을 수 없었던 그 아픈 기억이 어쩌면 저를 이 길로 인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손에 기름때도 묻지 않은 네가 무슨 노동조합이냐고, 냉소적인 청년들이 네가 그것을 한다고 같이 나서줄 것 같냐고, 그런다고 사회 구조의 문제인 청년 실업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냐고 주변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설사 이것이 실패할 수도 있다고, 성공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국가도 사회도 누구도 보듬어 주지 않는 이 개개인의 삶을 우리라도 아프다고 소리치고 우리라도 보듬어 가야 되는 건 아니냐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청년유니온을 창립하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의 편의점 500군데를 돌면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한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건 전국의 편의점 66%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80%가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었고 2010년에 최저임금이 4,110원이었던 그 해에 지방에서는 여전히 2,000원대의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편의점 사장님들은 최저임금 법을 안 지키시는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서 배부른 소리 하냐면 오히려 큰 소리를 치십니다. 무언가 되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해왔고요. 저희가 이렇게 발표한 결과가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키면서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모니터링 등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저희가 깨달은 것은 왜 이렇게 편의점 최저임금 실태조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라고 고민하다가 우리가 길에서 흔히 마주치는 그 편의점, 깔끔하고 잘 정리정돈되어 보이는 그 편의점에 번듯해 보이는 20대 초반의 그 청년들이
청소년들도 받지 않을 법한 최저임금도 못 받고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을 먹으며 8시간을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한다는 그 사실이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충격을 주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 저희가 두 번째 활동을 하게 된 것이 피자 업계의 30분 배달제 폐지 활동이었습니다. 워낙 속도와 성과 위주의 시스템에 길들여져 있는 문화 중에 하나가 배달일 텐데요. 그 500원을 더 벌려고 위험한 질주를 하며 배달을 하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면서 할 수밖에 없으면서도 우리는 그동안 너무 무심했다고 생각을 했고, 이러한 것을 한국에서 최초로 트위터 시위를 통해서 한겨울에 손발이 얼어가면서도 그 피자 본사 앞에 가서 트위터 시위를 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알려나갔습니다. 처음에 저희는 이게 청년 유니온만의 외로운 싸움이랄 거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너무 많은 트위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불과 이 활동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피자 업계 30분 배달제를 폐지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때 네, 고맙습니다. 그때 저희는 느꼈습니다. 이 사회가 결코 다른 사람에게 무심하지 않구나. 따뜻한 피자보다 안전한 피자가 더 맛있다라고 하는 그 트위터, 그 트윗이 인기 트윗이 되는 걸 보면서 이 사회가 서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청년인 활동을 더 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세 번째가 커피 전문점에 아르바이트생 떼인 돈을 돌려받는 활동이었는데요. 저희가 전국의 7개 프랜차이즈점에 그 주유수당이라고 하는 근로기준법 55조에 있는 것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해봤더니 82.1%가 주유수당을 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조 원의 매출을 내고 있는 이런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점이 200억 원이 넘는 그 알바비를 체불했다는 사실이 사회적으로 많은 반향을 일으켰고, 연일 방송과 언론, 뉴스 지면을 장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때 저희는 아무런 노조로서의 교섭권을 갖고 있지 않았음에도 카페벤이나 커피빈과 같은 교섭을 이루어내기도 했고요. 결국 이 떼인 돈을 받아내면서 저희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정말 통쾌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청년들이 이런 일을 해낸 것도 통쾌하지만, 그런 대기업들, 양극화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대기업들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 방 크게 먹였구나, 참 잘했다, 이런 격려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참 잘했죠? 네,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러한 어떤 활동과 사례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특정한 영웅도 잘난 어떤 한 명의 청년이 아니고,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마주할 수 있는 지금 여기에 곳곳에 앉아 계시는 이런 청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었고, 나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청년의 문제를 바꿔보고 싶다고 하는 그냥 조금 오지랖 넓은 청년들이 이러한 일들을 해냈습니다. 저는 이러한 청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들에게 사실 언제까지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저당 잡히는 건 당연하다는 말이 이제는 더 이상 와닿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젊어서 하는 고생은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미래에 아무런 탈출구가 없다는 것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국가와 사회와 기성세대는 저희들에게 젊을 때 고생은 사서 하는 거라고,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그렇게 희망 고문을 되풀이하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많이 뼈저리게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 유니온이 청년 노동조합을 꿈꾼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아하고 경험했던 이 청년들의 현실, 어떠한 이론이나 원칙도 아닌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의 힘이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 유니온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었던 말과 꿈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누가 보기에 무모해 보였던 이러한 도전을 하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우리가 경험한 바로 이런 구체적인 현실이었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은 너무나 불안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년 유니온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너무 불편하다고. 왜냐하면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어떻게 보면 너무나 힘든 현실을 직시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불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청년의 활동을 통해서 저희는 그 불편하고 우울하기 짝이 없는 현실을 직시했을 때만이 구체적인 희망과 대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코 희망과 대안은 어떤 멘토의 덕담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걸 저희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거침없이 계속 나아가려 합니다. 민달팽이 유니온이 만들어졌고 미션 유니온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노년 유니온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도 있고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신 어떤 아주머니들이 아줌마 유니온도 만들어 보겠다고 하십니다. 네. 저희는 그러한 유니온 그리고 더 많은 청년과 더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 길에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는 불을 끄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더 이상 절망을 파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사들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사람에게 애정 돋는 사회 함께 만들어 주실 거죠? 네.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청년위원회 조합원과 후원회원이 되시면 됩니다.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